울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와 지금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울산이 사실은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죠. 조선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이 지금 위기고 또 세계 경제 침체되면서 울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대변하는 상징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김기현 울산시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멀리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별 말씀이십니다. 울산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까? 경제가? 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조선산업 굉장히 나쁜 상태고요. 한 몇 년 동안 계속 현대중공업이란 조선산업 회사가 굉장히 나빴는데 금년의 경우에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3, 4분기까지 이렇게 누적 상황을 보면 수주 실적이 전년도 동기 대비 무려 76%나 줄어들어 있고요. 자동차 산업도 그럭저럭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3, 4분기까지 이렇게 누계를 보면 전년도 대비 한 13%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있고요. 예. 석유화학 쪽은 그럭저럭 이렇게 뭐 버텨내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다. 2011년도에 울산광역시 자체에서 수출한 것이 1,015억 달러였거든요. 예. 최대치 기록이 1,015억 달러. 그러다가 그 세계 시장이 나빠지면서 계속 수출이 줄어들었는데 작년도에는 그래 700억 달러가 넘었었는데 금년에는 한 600억 달러 수준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 사이에 무려 40%가 빠져버린 것이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네. 그러면 당장 직장을 잃은 가장들도 많고 또 집안 전체가 어려워진 그 가정들도 많겠군요. 특히 조선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예. 정확한 통계는 원래 또 2차, 3차, 4차 밴드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1, 2만 명 이상은 벌써 자리를 잃었다고 보이고요. 인구를 이 광역시가 된 지 20년 되었는데 예. 20년 동안 매년 10,000명 정도씩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예. 예. 그러더니 작년 가을 무렵부터 시작해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1년 사이에 도래 한 4,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10,000명 늘더니 4,000명 줄었으니까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걸 알 수가 예. 있습니다. 뭐 매일 시민들 많이 만나실 텐데 시민들이 어떤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지금 오랫동안 우리가 그 전통 이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또 석유화학 산업이 전통 산업 세 가지 큰 줄기를 가지고 있고 이게 뭐 울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산업의 큰 줄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통 산업을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늦었다고 할 때 이때가 더 늦기 전에 또 해야 될 시기일 수도 있으니까 예. 지금이라도 빨리 그 역량을 키워나가자 그런 다짐들도 있고 해서 좀 어렵긴 하지만 예. 또 시민들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도 그만큼 더 강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0,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면은 사실은 그 가정은 그 때문에 당장 생활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고 아이들이 또 그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고 직장을 잃는 분들이 있으면 또 그분들한테 장사를 하시던 분들을 또 그 장사가 또 안 될 것이고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잃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이제 움츠러드니까 예. 지출도 줄이게 되고요. 그럭저럭 버텨내는 회사들의 경우에도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새로운 신규 투자에 대해서도 꺼리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금 어려운 국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늦었더라도 구조를 바꿔 나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그 벌써부터 이런 위기가 예견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만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동안 충분한 노력을 못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시의 경우에는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 산업들, 뭐 자동차 산업, 석유화학 산업, 조선 산업 이런 세 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ICT를 접목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자. 뭐 새로운 공정 기술을 개발해내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내고 또 그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자. 소재도 새로 만들 수 있고요. 예. 이런 형태로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것하고 네. 새로운 신산업들, 그 3D 프린팅 산업이라든지 뭐 게놈 산업이라든지 수소 산업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이런 것들이 이미 일부가 들어가 있거나 지금 시작이 이미 되어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해서 새로운 신수종 성장 동력 산업에 진출하자 그래서 이미 조금 인프라를 갖추게 됐고요. 연구소도 만들고 어떤 건 짓고 있고 연구 인력도 많이 유치도 했고 앞으로 이런 새로운 신수종 산업도 좀 더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예.
ICT는 정보 기술이고요. 신수정 이제 새로운 먹거리들을 찾아 나가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 중앙 정부에서 좀 지원해야 될 것도 있습니까? 사실 그 지금 우리 지방자치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지방의 재정 구조가 매우 열악하거든요. 지금도 국가 전체 그 지출 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게 60%고 중앙이 쓰는 게 40%인데 예. 거두어들이는 돈의 구조를 보면 80%를 중앙에서 거두어갑니다. 지방은 20%밖에 거두지 않고요. 예. 20%를 거두어 40%를 쓰니까 20%가 모자라잖아요. 그걸 전부 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니까 중앙정부에 너무 얽매여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지금 현 시스템에서 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는 것이 지방정부로서는 큰 과제고요. 네네. 그래서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중앙정부 쫓아다니면서 국가 지원 많이 해달라. 예. 그걸 하는 게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전에 잘 모르셨던 일인가요? 예전에 사실 시장 되기 전에 국회의원을 3선을 했습니다만 네네. 그때는 뭐 막연하게 듣기만 했는데 실제로 피부로 겪어보니까 매우 심각하더라고요. 예. 여당 정책의장도 하셨었는데요. 예, 그때 미리 알았으면 좀 제대로 고쳤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 방문회 해라면서요? 내년이요? 예, 내년이 우리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기초시였다가 광역시가 된 지 딱 20년이 20년 됐는데, 됐군요. 예, 20년이 되면서 우리 시는 지금까지 기존 산업 이외에 서비스 산업 쪽에 진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조업이 전체 이 비중의 70%를 차지합니다. 뭐 서비스 산업은 30%밖에 안 되고요. 뭐 1차 산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게 7대3의 구조는 너무 왜곡돼 있다. 적어도 6대4 아니면 5대5 정도를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예, 네.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서비스 산업이 최고다. 그래서 관광 산업을 키우려 하고 있고요. 마침 내년이 이 울산시 방문의 해를 삼아서 2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좀 하려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관광 상품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손님도 유치하고 그래서 관광객들 좀 많이 끌어가서 새로운 그 일자리를 좀 만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울산이 원래 저희가 알기로 부자 지자체인 뭐 전국에서 소득이 제일 높은 편이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울산을 놀러 갈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울산 가면 뭘 볼 게 있을까 이렇게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 뭘 봐야 됩니까? 가서? 울산 다녀가신 분들이 3번 놀란다 그래요. 와서 말로만 들었던 산업도시, 야 정말 휘황찬란한 산업시설도 있구나. 이렇게 대규모로 산업시설 있구나 놀라고요. 두 번째로 아니 이렇게 큰 산업도시에 왜 이렇게 깨끗하냐. 공기도 물도 깨끗하고 일급수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 참 신기하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네네. 울산 그러면 막 그 공장 굴뚝만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자연 풍광이 너무 아름답더라. 풍광이요? 예, 3번을 놀란다고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다 갖춰져 있는데 예. 요즘 이제 그 뭐 이제 겨울철인데 이제 곧 새해가 되는데 1월 1일 날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곳이 울산에 있는 간절곶입니다. 간절곶이 참 거기 있죠. 예, 간절곶이 울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연초에 오시는데요. 예. 아마 요즘은 이제 거기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 저희들이 그 겨울 그 장미원이라는 곳에서 비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좋고요. 금년 여름에 굉장히 평상시보다 한 그 10배 이상의 관광객이 오셨는데 그 심리 대숲이라든지 또 대왕암공원 같은 곳은 여전히 지금도 각광을 받고 있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쪽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왕암. 대왕암. 그다음에 심리대요? 심리 대숲이라고요. 심리대숲. 예, 예. 심리대숲. 대숲이 심리로 이렇게 아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철새도 볼만하다면서요? 철새가요. 지금 여름에는 백로가 한 8천 마리 정도 계속 서식하고 있고 겨울에는 떼가마게 떼가오는데요. 예. 한 그 10만 마리 정도 옵니다. 장관이 다 에어쇼를 멋지게 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주제로 해서 그 내년에는 이 그 아시아 버드 페어라고요. 예. 그 새 축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한 20개국에서 한 200명 정도 전문가, 한 네. 2만 명 정도 되는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그것을 한번 주최해 보려고 합니다. 예. 관광 산업에 굉장히 그 역점을 두고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동안 대략 보니까 한 그 2015년 기준에서 한 240만 명 정도가 울산을 관광객으로 오셨더라고요. 근데 내년에 한 400만 명 정도로 늘리고 예. 그걸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데 금년 여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상품을 좀 개발하고 홍보했더니 굉장히 큰 효과를 봐서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울산 가면 먹을 건 뭐가 좋습니까? 먹는 거는 그 언양 불고기라고요. 예. 아주 유명합니다. 언양 불고기 다른 지역 어느 불고기보다 제일 맛있다고 제가 장담하고 보증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지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예. 서울 비싼 집은 3분의 1 정도 수준일 걸요. 아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당 정책위장 하셨던 중진 의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나오신 김에 정치 현안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어떻게 잘 됐다고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잘 됐다 잘못됐다 여부를 떠나서 뭐 어느 쪽 그룹이든지 간에 네. 선거에 참여하고 났으면 선거 결과에 승복이 된다고 보고요. 그 선거 결과를 어떻게 잘 승화시켜서 네. 이 그 집권당 여당을 좀 제대로 모습으로 갖출 거냐 이렇게 내부 싸움만 하고 분란을 일으켰어야 어떻게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서로 통합할 수 있는 노력들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당 의원이셨고 집권 여당 지금 당적을 가지고 계신 지자체장이 여당의 중진이시니까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의 전국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입이 10개라도 저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민 여러분들한테 정말 여당이 참여하고 뭐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변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변명을 할 때가 아니고요. 정말 완전히 깨어진 모습으로 새롭게 뭐 재창당을 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서 모양을 보여야 된다. 천막 당사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 민심은 어떤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실망했다는 분들이 참 많으시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어떻게든지 건전한 보수 세력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잘 수습하고 통합해서 건전한 보수 세력을 살려야 또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그런 제안들도 많이 해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얘기 들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뭐 나라도 그렇고요, 또 울산시정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